네, 무려 55년간 우리나라 영공을 지켰던 공군의 주력 전투기. 그런데 지금은 우한 F-4E 팬텀이 오는 6월에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역 앞두고 마지막 사격 훈련까지 마쳤는데요. 덕분에 공군이 운용하는 주력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졌어요. F-4 팬텀 어떤 전투기였나요?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아주 전략 무기로서 그 당시에는 북한을 이제 유사시에 타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 체계는 이제 F-4E 팬텀 이것이 이제 주력으로 이제 운용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KF-16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약 정밀 타격용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2010년도 연평도 도발이 있을 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백령도, 서해오도 중점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특화시켜서 오늘까지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1년 정도는 더 이렇게 유예를 보관을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기지 내 쉘터에 유사시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처분하는 거죠. 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이 전투기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로 약간 세계 최강의 전투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정식으로는 이 F-4 팬텀 전투기의 이름을 보통 팬텀2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팬텀이라는 별명을 쓰던 전투기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묻힐 정도로 지금은 그냥 팬텀이라고 하면 다 F-4를 생각을 하지 딴 거는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공중전 성능도 괜찮은 공중전을 잘 할 수 있는 전투기였거든요. 적 전투기와 만나도 제압되지 않는. 그런데 지상 폭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장을 달려면 7톤까지 달 수도 있다. 말이 7톤이지 50kg짜리 사람 140명 아닙니까? 사람 140명이 매달려 있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전투기다 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를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이다 보니까 또 많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우월한 점이 있었고요. 이게 재밌는 게 이 전투기가 한창 활약하던 베트남 전쟁 시기를 상징하는 미국 국방장관이 이 맥나마라 국방장관이라고 자동차 회사 경영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합리화, 비용 절감 이런 거를 되게 내세우셨던 분이에요. 해군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공군에서는 또 뭐 새로운 걸 하겠다고 하고 해군에서는 또 특수한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맥나마라 장관이 효율이 안 맞는다. 다목적 전투기 F-4 이거 중심으로 다 써라. 정말로 다목적으로 쓰기가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F-4 도입을 해가지고 지상 공격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무기였고 그러면서도 공중전 하기에도 괜찮았다.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전투기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폭격기 수준의 무장 능력을 자랑하는 F-4 팬텀 전투기는 엄청난 무기와 파괴력을 자랑하는 파바이 미사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조합을 자랑하고요. 파바이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공군에 도입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서 무게가 약 1.4톤에 탄두 중량이 350kg 정도, 그리고 사거리는 약 100km 정도, 100km 정도 있고요. 1.4톤이면 이런 미사일 치고는 되게 무겁군요.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고 있죠. 차 한 대 무게, 차 한 대 무게. 네. 그리고 수동형 탐색기를 장착을 해서 탄착 오차가 약 1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는 미사일입니다. 슬램 ER 그리고 타우루스 미사일이 도입되기 전까지 공군이 장거리에서 북한의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또한 파괴력이 슬램 ER보다 더 강력하다 보니까 공군에서도 포기하기에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전략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삼촌이 쓰시던 타우러스 이런 느낌이군요, 좀. 예, 그렇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F-15K 전투기에서 사거리가 약 300km 정도인 슬램 ER 그리고 사거리가 약 500km 정도인 타우루스가 장착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타우루스급의 공대지 미사일인 청룡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청룡이 개발 완료되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에 장착되어 탑재돼서 운용이 된다고 하면은 순수 국내 기술로 북한의 대남 도발 시 북핵 벙커 같은 도발 원점이나 북한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말씀대로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공군이 지금 주력으로 운용하는 전투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퇴역을 이제 앞두고 있는 F-4E 팬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KF-5라고 이제 제공호라고 해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면허 생산했던 단순 조립 생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추락도 하고 사고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줄어서 실제 대수는 61대. 이건 아직도 6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이제 노후 전투기죠. 이게 좀 안타깝게도 2022년 1월달에 또 젊은 우리 소령님이 이제 순직했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이제 빨리 도태를 더 땡겨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KF-21 보람에 이제 블록 1이 포드 생산 한 대 두 대 나올 때 그때 빨리 다 없애야 돼요. 같이 행사를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공군의 어떤 전술상 어떤 전략상 중요한 전투기가 이제 KF-16이 있고 FA-50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게 잔뜩 실으면은 멀리 못 가고 그다음에 북한의 방공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군용이라고 하지만 SA-2, 3, 5라는 그 지대공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타격하기는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격추당할 수 있는 방공망을 제압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상으로 중요한 전투기가 남아 있는 게 F-15K. 이건 이제 무려 뭐 폭탄을 최대 13톤까지 실 수 있는. 그다음에 진짜 북한의 방공망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게 이제 F-35A가 지금 현재 39대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내부 무장창 2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2.6톤. 그래서 결국 이제 F-15K하고 F-35A를 잘 작전 조합을 잘 이렇게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면은 이제 북한의 그 타격할 수 있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차후에 2026년부터 이제 등장하는 KF-11 보람의 블록 1. 이게 역할이 가면 갈수록 생산 대수가 늘어나고 이제 더 추가 생산을 한다 하면은 상당히 비중이 큰 전투기로서 자리 잡을 거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KF-21은 우리 안 대표 말씀하신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예정이고요. 임무 거리는 대략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음속에 고기동성을 갖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임무 장비로는 첨단 센서인 에이사 레이더, IRST, AOTGP, 통합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향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확장성을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임무 장비 장착을 위한 전력 그리고 냉각 공기에 대한 여유뿐만 아니고 5세대 전투기를 갈 수 있는 내부 무장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7월 초도 비행한 이후에 현재까지 초음속과 1.6까지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고바등각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급유, 무장 분리 시험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6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26년부터 28년까지 총 40대를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